방어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인기가 있는 물고기로 치에랑이 대과에 속합니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시장 가치도 높습니다. 이 종의 정식 명칭은 세리오라 퀸퀘라디아타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옐로우테일 엠버잭 또는 제퍼니스 엠버잭이라고 합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길고 가느다란 몸과 눈에서 꼬리까지 이어지는 노란색 줄무늬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줄무늬는 눈에 띄는 식별 특성이며 방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분포와 서식지 모두 방어는 일반적으로 온대라고 생각되는 해역에서 발견되며 특히 일본, 한국, 대만을 포함한 서태평양 지역에 많이 서식합니다. 염도가 높은 바다에서도 생존할 수 있으며 깊은 곳은 물론 연안 해역에서도 자랄 수 있습니다. 생태학 및 생물학적 연구, 방어는 고기를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식단의 대부분은 게, 오징어, 작은 물고기로 구성됩니다. 성장 속도는 다소 빨라 완전히 자라면 크기가 40에서 80cm에 달하고 무게는 약 2에서 10kg에 달하지만 적절한 생활 환경이 제공되면 더 크게 자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튼튼하고 적응력이 좋을 뿐만 아니라 양식이 간편하고 양식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물고기입니다. 식품 응용과 경제적 가치가 모두 포함됩니다. 방어는 새우시, 사시미, 데리야끼 등 다양한 식사의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방어에 자연적으로 단맛이 나는 과육은 지방이 많고 향기로우며 자연적으로 단맛이 나는 구조로 인해 다양한 가공 기술을 사용하여 쉽게 혼합할 수 있습니다. 방어는 일본에서 가장 많이 양식되는 생선 중 하나이며 이 나라의 해산물 부문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방어는 양식 산업의 일원입니다. 농업뿐만 아니라 보존, 시장의 탄탄한 수요로 인해 현재 방어는 시장에 대한 적절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양식되고 있습니다.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 및 기타 국가의 현대 농업 시스템에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 농업 시스템이 자연을 착취하려는 압력을 줄이는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어업은 특히 일본과 기타 동아시아 국가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매우 가치 있는 산업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어류를 활용하는 것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자연 환경과 현대 농업 방식을 모두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방어를 낚시하는 몇 가지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자연 서식지에서 방어를 잡는 것은 주로 지갑선과 준학을 사용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기술은 매우 일반적이며 특히 방어가 큰 떼에 모이는 산란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핀셋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그물 안에 들어있는 물고기를 모두 잡기 위해 어부들은 먼저 전대를 이용해 물고기 떼를 에워싼 뒤 그물을 다시 가져옵니다. 각각의 거대한 물고기를 잡기 위해 연승 기술은 매우 길고 수많은 갈고리가 아래로 떨어지는 낚싯줄을 사용합니다. 방어가 서식하고 성장하는 경향이 있는 깊은 바다에서 낚시할 때 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일본의 양어업에 있어서 방어는 최초로 상당한 규모로 양식된 어종 중 하나였습니다. 방어 양식장이 존재하면 일관된 공급이 보장되고 야생 포획 어업에 가해지는 부담이 완화됩니다. 이것은 바다 새장 연못입니다. 그들은 성장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외양이나 연안 해역에 위치한 우리에서 자랍니다. 이러한 인클로저는 물고기에게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연 서식지를 모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물고기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우수한 품질의 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관리 및 육아 절차. 방어 치어는 어렸을 때 작은 물고기와 산업 가공 사료 등 영양분이 매우 높은 먹이를 먹습니다. 또한 물고기의 웰빙을 보장하기 위해 물 관리 시스템과 환경 제어가 현대 양식 관행에 활용됩니다. 이러한 수생 자원을 보호하고 환경의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어의 채취는 엄격한 통제를 받습니다. 계절적 이용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짝짓기 시즌 동안 치어의 출처를 보호하기 위해 착취가 금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기를 조절하세요. 이 규정의 시행을 통해 충분한 크기의 어류만 포획되어 어류가 번식하고 자연 개체군을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양식 환경에서는 케이지 제어가 필수적입니다. 케이지 제어를 사용하면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수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장 수요 증가, 기후 변화, 해양 환경 오염 등 방어어업 및 양식 부문이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방어어업 및 양식 사업은 어업에 사용되는 다양한 기술 외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기술 변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속 가능성과 보존은 두 가지 중요한 개념입니다. 현재 기술은 양식업과 방어업의 효율성과 장기적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등 주목할 만한 기술이 많이 있습니다.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를 위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현대의 방어 양식장은 수질을 감시하기 위해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소 수준, 염도 및 온도가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또 농부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환경 조건을 신속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 센서 기술이다. 이러한 센서를 사용하면 물고기의 건강 상태 변화를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병의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데요. 이를 통해 케이지 내에서 질병이 확산될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줄입니다. 드론 신청합니다. 특정 위치에서는 대규모 해양 지역을 모니터링할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합니다. 방어대의 위치를 발굴하고 정확하게 추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활용 프로세스는 최적화되는 동시에 비용도 절감됩니다. 높은 시장 가치는 방어 물고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육의 품질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올바른 보존 및 배송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IQF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방어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잡은 후 즉시 냉동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박테리아의 형성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섭취할 때까지 생선살이 자연스러운 단맛을 유지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냉장 보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질을 방지하고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방어는 엄격한 온도 관리 방법을 준수하는 전문 냉장 보관 시설을 통해 운송되어야 합니다. 선내 저장 공간. 대부분의 대형 방어 어선에는 선상 냉장 보관 시설이 갖춰져 있어 잡은 물고기를 급속 냉동할 수 있습니다. 생선을 해안으로 다시 운송하는 동안 이는 생선의 신선도를 최저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장의 수요 증가와 관련하여 해양 서식지와 방어 자원의 보존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유기농업 관행. 많은 방어 농장에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 감량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학 물질 사용을 줄이고 유기농 사료를 활용합니다. 폐쇄, 루프형 농업 관행. 해양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부 연구에서는 폐쇄, 루프 모델의 사용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재순환된 물의 활용과 환경으로 배출되기 전에 폐수 처리가 모두 포함됩니다. 자원관리와 낚시 허가증도 중요합니다. 야생의 방어 개체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 등 각국 정부는 어선수와 어획량에 대한 관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방어가 가치가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 어류의 어업 및 양식 산업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후 변화가 포함됩니다. 바다 온도의 변화는 방어의 서식지와 번식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야생 어획량을 줄입니다. 글로벌 규모의 경쟁, 방어 재배 및 어업 기술은 국가로부터 점점 더 많은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강력한 경쟁을 통해 세계 시장을 더욱 경쟁력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보존의 영향. 환경보호론자들과 국제단체들 사이에서는 야생 어업 기술에 대한 보다 엄격한 감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자원의 보존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부문은 지속 가능한 어업 관행을 구현해야 합니다. 기술의 발전과 엄격한 관리 관행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증가하는 세계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방어어업 부문은 보다 지속 가능한 개발 경로를 향해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방어는 일본뿐만 아니라 독특한 맛과 높은 영양가로 인해 많은 나라에서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방어 생선을 요리 준비에 활용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일본 요리가 제공됩니다. 초밥과 사시미의 경우 방어는 일본 요리에 사용되는 주요 재료입니다. 생선살보다 지방 함량이 높습니다.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생식을 섭취하기에 적합합니다. 방어는 데리야끼나 소금으로 구운 음식으로도 가공되며 이러한 요리도 가공됩니다. 생선의 단맛과 간장의 짠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한국의 요리 전반, 또한 방어는 생선회, 화래호 등 전통 한식에 활용되거나 튀김이나 김치, 생채소와 함께 섭취됩니다. 이러한 요리의 예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술안주로 가장 사랑받는 요리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맛의 깊이에 감탄했습니다. 서양에서 온 셰프들, 서양 식당에서 방어 필레를 팬에 튀기거나 굽거나 튀겨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생선살의 감칠맛을 강조하기 위해 새콤달콤한 소스나 레몬 버터 소스와 함께 활용합니다. 방어에는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라고 불리는 지방산, 방어 생선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장을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방어 고기는 상당한 양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근육을 생성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 탁월한 선택입니다. 미네랄과 비타민이 사용됩니다. 방어 생선에는 비타민 B칩도 상당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D, 칼슘, 철분에 의해 면역 체계가 강화되어 튼튼한 뼈와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방어어업 및 농업사업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상당한 성장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소비 추세 때문입니다. 다음은 업계가 미래에 갈 수 있는 몇 가지 경로입니다. 국제 참여 수준을 높입니다.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방어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은 서로 협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농업 기술을 강화하고 공급망을 강화하며 제품의 가치를 높입니다.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미국, 유럽, 호주는 고급 수입 해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장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옐로우타일은 상당한 확장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깨끗하고 건강한 생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종과 생명공학이 모두 연구되고 있습니다. 과학 분야의 연구자들은 질병에 대한 회복력을 향상시키고 성장률을 높이는 방어 물고기를 개발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방어 양식에 대한 수요는 이러한 전망 있는 솔루션으로 충족될 수 있으며 이는 천연 자원에 가해지는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양 자원은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방어도 이 규칙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방어는 해수온 상승, 해양 산성화, 서식지 변화 등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 환경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해안 가장자리에서 더 멀리 이동하게 만듭니다. 잡기의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질병에 대한 위협, 기후 변화로 인해 양식장에서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양식업은 질병 탐지 및 통제 활동에 추가 투자를 해야 합니다. 재생산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환경 조건의 변화와 방어의 번식력, 성장률에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양식업이 농업 관행을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방어를 직접 섭취하는 것 외에도 가공된 방어 제품에도 상당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냉동 제품, 포장 제품 모두 가능합니다. 방어의 가치를 높이고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방어를 냉동, 살코기, 통조림 등의 형태로 가공한 제품입니다. 추가적인 가치를 지닌 아이템, 방어를 활용한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는 생선 소시지, 어묵, 액젓 등이 있습니다. 편리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품목을 소비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업 부문과 양식 산업 모두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과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관리 관행의 통합 때문입니다. 방어는 경제적인 자원일 뿐만 아니라 영양분이 풍부한 대체식품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수산물 수요 충족에 기여해야 합니다. 수생 자원이 점점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자연의 조화를 보존하고 장기적으로 자원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방어를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채택되고 있는 다양한 보존 및 관리 정책이 있습니다. 캡처 제한, 과잉 어획을 방지하고 어류 개체수 증가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는 각 계절에 포획할 수 있는 방어의 양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양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특정 장소를 보존지역으로 지정받았습니다. 낚시, 특히 방어가 전면 금지되거나 엄격한 규제를 받는 지역. 따라서 이는 해양 생태계 보존과 방어의 자생서식지를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양식업 운영의 관리 및 감독, 수질 환경, 사료 및 기타 매개 변수의 관리도 양식 작업 주변의 해양 생태계에 대한 오염을 방지하고 해로운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양식에서 통제됩니다. 방어의 경제적, 요리적 중요성이 커진 결과입니다. 이 어류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해 자원이 풍부한 국제기구와 국가들이 협력해 왔습니다. 방어 자원의 모니터링 및 관리를 위해 태평양 지역의 여러 국가와 국제기구가 보전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연구를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방법을 개발해야 합니다. 정보와 기술의 교환, 다른 국가와의 정보 및 기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일본, 한국 등 선진 양식 기술을 보유한 국가에서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자주 개최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방어 어류 양식을 확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농장 및 어업회사는 여러 국제기구로부터 지속가능성 인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국제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속가능성 인증을 받은 방어 품목이 더 많이 수요되고 더 큰 가치를 갖습니다.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방어는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생선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음식과 문화를 상징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특히 일본의 방어어업 및 양식업은 첨단 기술의 구현,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경영 관행, 글로벌 규모의 협력 노력의 결과로 탄탄한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새로운 개발은 환경보호, 자원관리 및 계속 증가하는 국제시장의 수요 충족 측면에서 수많은 장애물을 가져옵니다. 연구자들과 관리단체, 어촌의 노력에 힘입어 앞으로도 방어업 및 양식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프로젝트는 장기적인 이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 보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